네, 안녕하세요.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 바로 강원도민일보에 대한 심층 분석 보고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도 보고 좀 놀랐는데요. 이 지역신문이 전국적인 특정으로 대한민국 최고 권유의 상까지 받았다는 사실 말이죠. 네, 그래서 이번 딥다이브의 미션은 이 언론사의 좀 독특한 탄생 배경, 그리고 지배구조, 이게 어떻게 그런 놀라운 저널리즘 성과로 이어졌는지, 특히 그 2025년 한국신문상 대상을 받은 12.3 비상계엄 특종보도, 그 연결고리를 한번 파헤쳐보는 겁니다. 자,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보고서는 강원도민일보의 힘이 바로 그 기원 그리고 구조에서 나온다고 분석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걸 넘어서 왜 중후한 순간에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들여다보는 거죠.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보니까 1992년에 창간했는데 그냥 회사를 세운 게 아니더라고요. 당시 강원일보라는 신문이 거의 독점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맞서서 노사 갈등 끝에 기자들이 집단으로 사표를 내고 직접 만든 신문이라고요. 와, 정말 시작부터 저항 정신이 담겨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이거 단순히 이윤 추구가 아니라 언론인으로서의 전문적 자율성 또 권리를 지키려는 어떤 투쟁의 산물이었던 거죠. 이런 탄생 배경 자체가 이미 기성 권력이나 자본에 대한 좀 비판적인 DNA를 내재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런 정신이 그럼 회사의 구조에도 그대로 반영이 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아주 특별한 지배구조로 이어지는데요. 처음에는 100% 도민주 이걸 표방했지만 사실 핵심은 사원 경영체제 선언이에요. 이게 현재 전국 언론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노동이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동이사제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네, 그러니까 직원 대표가 이사회에 직접 참여해서 경영 결정에 목소리를 내는 제도인데요. 특히 사원들이 주축인 이곳에서는 그 의미가 훨씬 크죠. 심지어 이사 9명 중에 6명이 사내이사고요. 일대 주주가 바로 사원들인 사원 자율 경영 책임제, 즉 직원들이 스스로 경영을 책임지는 그런 구조를 택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 정말 핵심입니다. 오, 소유주하고 기자가 거의 같다는 점.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건가요? 다른 언론사랑 비교했을 때요? 그게 중요합니다. 외부 자본이나 어떤 특정 세력의 압력보다는 저널리즘 원칙을 지킬 유인이 훨씬 강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다른 언론사였다면 광고주 눈치를 본다거나 어떤 정치적 입김을 먼저 고려했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요. 여기는 직원들이 주주니까 이 보도가 우리 신문의 명성 그리고 가치를 높이는가? 이 질문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편집권 독립의 실질적인 토대이자 또 어려운 취재를 밀어붙이는 동력이 되는 겁니다. 아하, 바로 그거군요. 그 구조가 실제 저널리즘 성과로 딱 폭발한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그 유명한 12.3 비상계엄 특종 보도군요. 2025년 한국신문상 대상 수상작이죠. 저도 기억합니다. 네, 맞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그날 새벽에요. 강원도 양구군청, 그러니까 민간 행정기관인데 여기에 K2 소총 같은 걸로 무장한 군병력이 진입한 사실을 폭로했죠. 특히 결정적이었던 건 군청 CCTV 영상을 확보해서 우리 병력은 무장 상태였다는 군의 초기 해명을 정면으로 반박했다는 점입니다. 군도 결국 그 보도 이후에야 일부 병력의 무장 사실을 인정했고요. 와, CCTV 확보라니 정말 대단한데요. 중앙 언론들이 다 서울 상황에 집중하고 있을 때 지역에서 이런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는 거잖아요. 이야말로 정말 지역 언론의 존재 이유를 보여주는 사례 같아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히 사실을 바로잡는 걸 넘어서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민간 행정 통제 원칙에 침해될 수 있다는 아주 심각한 질문을 던진 거고요. 결국에는 국방부와 국회의 공식적인 조사 그리고 대응까지 이끌어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지역 언론의 감시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주 명확히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좀 묘한 지점이 있어요. 제가 본 일부 온라인 자료에서는 이 신문이 약간 친정부 성향 아니냐 이런 언급도 있거든요. 근데 최고의 성과는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정부의 조치였던 비상계엄의 문제점을 가장 날카롭게 비판한 보도잖아요.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좀 모순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실 이게 친정부냐 반정부냐 이런 단순한 이분법으로는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마도요, 제 생각에는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강원도의 발전을 우선하는 뭐랄까 좀 실용적인 태도를 보이다가도요, 비상계엄 사태처럼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가 위협받는 그런 순간에는 정파적인 이해관계를 넘어서 저널리즘의 원칙을 최우선으로 두는 그런 복합적인 정체성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직원 주주들의 이해관계가 워낙 다양하다는 점도 작용했을 수 있고요. 아, 그러니까 외부의 시선이나 어떤 정치적인 딱지보다는 스스로 정한 원칙, 그리고 독자들에 대한 책임감, 이걸 더 중시한다는 거군요. 실제로 보니까 SNU 팩트체크 같은 외부 검증 대상에는 잘 오르지 않는데 2005년부터 자체적으로 고충 처리인 제도라는 걸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인상적이네요. 그건 어떤 제도인가요? 네, 그건 독자나 혹은 내부 직원의 불만, 또 이의 제기를 접수해서요,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시정 권고까지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외부 평가에 의존하기보다는 내부적으로 책임성을 확보하고 자율적으로 규제하려는 노력이 엿보이는 대목이죠. 그래서 민원연 같은 시민단체의 주요 비평 대상에는 잘 등장하지 않는 반면에 오히려 동료 언론인 집단 내에서는 평가가 높은 거군요. 한국신문협회나 기자협회에서 주는 상들을 꾸준히 받은 걸 보면 말이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 강원도민일보 딥다이브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직원들이 주인인 그 독특한 구조가 어떻게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특히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하는 그런 강력한 저널리즘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 과정을 좀 엿볼 수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이 사례는 독립적인 지역 언론이 왜 중요한지를 아주 명확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가장 날카롭고 중요한 진실이 수도 서울이 아닌 지역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언론의 용기 있는 보도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께 던지는 생각할 거리입니다. 우리가 주로 접하는 중앙 혹은 전국 단위의 목소리 외에요. 각 지역에 기반을 둔 이런 독립 언론들이 주목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쩌면 영역 놓칠 수도 있는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중요한 진실들, 그런 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다음 딥다이브에서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슬기로운 언소주 생활 어떠셨어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한 번, 그리고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